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현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갖가지 정보도 나누는 모습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그런 게 없었던 시대에 1세대 엄마표 영어를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손쉽게 즐겁게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저희 EBS 엄마표 영어 특강이 여러분들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오늘도 아주 즐거운 액티비티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으로 가는 알파벳 포닉스 그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영어교육 전문가 김수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진짜 이 알파벳 포닉스를 배우면서 알파벳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다라고들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바람 불어넣어서 재밌는 수업 시간이 준비되어 있겠죠? 네. 네. 지난주에 애니 깡패라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서 네.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N의 정체를 밝혀드리고 네. 그리고 알파벳에 그 생명을 넣어서 의의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그걸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알파벳 세계에 깡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인데요. 그 정체를 오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김수희 선생님의 강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를 더 늘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원리를 파악하는 시각을 갖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을 그걸 외우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변형을 꿰뚫고 있는 그 핵심, 그걸 보고 깨달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핵심. 근데 그것도 어떤 패턴이 나오긴 하지만 그 속에 더 내면적인 진짜 핵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업이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떤 원리 중에 하나지만 그 원리를 넘어서 이 수업을 함으로써 진짜의 핵심은 얘랑 나랑 행복한 그 시간을 갖는 거고 얘와 나와 같이 발전하는 거고 그런 핵심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좋은 수업을 들으면 그게 무조건 내 기본으로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보여주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니까 저걸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최소한의 지금부터 출발점이다 생각하시고 그걸 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따라하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창의적으로 그걸 시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의성의 자극제로 삼는 거. 이미 충분히 창의적인 걸 보고 새롭게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없이 어떤 걸 보시면 계속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영역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자기만의 그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는 어떤 원리나 내 창의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의 그 고유한 그 고유성, 또 개성, 그죠? 어떤 그런 특징들을 파악을 잘 하신 위에 거기에 이 원리들을 갖다가 응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체의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는 이런 애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싫어해라고 아셨잖아요. 그게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얘가 요 나이 땐 요렇더라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또.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마인드가 항상 유연하게 같이 이렇게 변형을 해나가야지 얘는 얘라는 걸 내가 다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난 이 방법이야 하시면 거의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무진장 유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유성 자체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를 유연하게 바꿔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몰입이에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굉장히 재밌어서 나도 해본다 뭐 이렇게 했다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하는 사람과 흉내내던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머리가 좋아서 이걸 다 파악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5번째 단계 몰입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몰입을 할 적에 진짜 자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이거를 어떤 의무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재밌어서 하는 게 몰입의 포인트예요. 정말 재밌는 거,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몰입을 할 적에요. 내가 이걸 해갖고 얘를 해갖고 유치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를 만들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몰입을 방해하는 그 막이 되거든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게 늘겠지. 그런 생각도 없어야 돼요. 엄마가 이걸 진짜 재밌게 하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서 해야 되고 피곤할 줄도 몰라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게 또 잘못된 걸 발견했을 적에 막 좌절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난 더 좋은 거 할 거야. 이번엔 더 나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보통 교육적으로 트레이닝이 돼요. 근데 자기가 진짜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그 차이는 몰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몰입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생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이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요. 이 자체의 에너지. 몰입이 주는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재미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보상 없이 목적이라는 그 목적감이 생겨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니 왜 저 선생님은 저렇게 저 아줌마는 알파벳에 미쳐 있는가가 제 그 오랫동안의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 굉장히 알파벳에 오랫동안 그 애들 영화에 몰입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목적감을 갖고 이제 이게 생겨나요. 계시는 게 아니라 에너지 목적감은 몰입을 한다는 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유행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든가 또 이런 데가 좋다는 게 귀가 얇아지면 그게 차단이 돼요. 자기만의 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2단계 가면 이게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2단계에서 내 안에 쌓인 거예요. 그 쌓인 걸 지금 이렇게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몰입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단계도 참 중요해요. 몰입까지 하면요, 보통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몰라요. 애가 특별하다는 건 알게 될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이걸 이 가리키는 거라든가 뭐 알파벳이든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특별한 어떤 재능인 걸 알려면 이 몰입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모두 몰입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보다도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딩으로 가는 알파벳 파닉스, 오늘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M, N, O, P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또 A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알파벳 가르칠 적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소리부터 하는 거. 모양, 이름이 아니라 소리랑 같이. 그리고 대소문자 같이. 또 쓰기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쓰는 거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해보면 A는 A 배가 폭폭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B 이렇게 됐죠? B는 D랑 소문자끼리 외울 적에는 애들이 100%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대문자 같이 하셔야 되고 엄마는 찌찌가 나오는데 애기는 찌찌가 없는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C는 반드시 크스를 같이 해야지 스도 읽고 크도 읽게 돼요. 크스, C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D 발음은 더 해갖고 완전한 유성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D 이렇게 됐죠. 얘네들이 다 나름대로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E 자, 이렇게 모음이
사이사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넓어져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테마 단어를 다루고 모음마다는 또 그 사이에 그 모음이 들어간 단어들 다루고 그리고 각 진도마다 또 사이트 월드를 기본적으로 넣어주면 아이들이 26자나 되는 그 알파벳 끝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그지, G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What comes next? 그러죠.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렇죠. 귀신이죠. H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겠어요. E, I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E, I 이렇게 보면 E 하면 I가 떠오르는데 안 그러면 E 하면 이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E, I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J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K는 키가 굉장히 둘 다 크죠. 키는 큰데 얘는 이제 요 밑에 카메라만 들어가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주 땅땅한 K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L. 이거는 이빨 뒤로 더 혀를 당겨서 내는 L 소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배우는 MNOP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달림이 들어간 종이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사이트 들어가셔서 뽑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M을 쓰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M은 애들이 빨리 해요. 왜냐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런 말들은 다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M 이렇게 쓰셔야겠죠. 얼마나 좋아요. 엄마랑 아이기 같이 딱 생겼잖아요. 자, 또 써볼게요. M. 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M으로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도가 저희가 이제 시간상으로 막 4개씩 나가지만 집에서까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M만 갖고도 일주일 내내 재밌게 놀 수가 있거든요. 프레시카드 기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프레시카드라는 게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데 집에서 보통 이렇게 넘기는 걸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가리고 알아맞추기라든가 뭐 노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해갖고 책으로 변형시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M 단어 프레시카드인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보통 빨리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map, 그죠? map, mask, milk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다 봤어요, 애들이.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카드를 복사하실 수 있어요. 프린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 부를 프린트 하는 거죠. 하나는 카드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건 들고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요거는 보세요. 책을 제가 카드로만 만드는 거죠. 아까 보신 그 카드죠. 근데 요거를 앞뒤를 찝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눴어요. 시중에 가면 이런 책들 팔아요. 보셨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로 꽤 비싼 거 많거든요. 그러면 요걸 맵이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넘길 경우에 이건 맵이 아니죠. 그죠? 마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순서대로 보실 필요가 없고 애가 이게 이제 마스크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보자마자는 어렵고 이렇게 카드를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러예요. 그러면 이제 미러 그림을 애한테 보여주면 이제 여기서